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저 평범한 어느 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욕망에 눈이 먼 한 여자와 아이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한 엄마의 운명이 부딪히는 끔찍하고도 위대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기막힌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장미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장미는 엄마 수키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건 손바닥보다 작은 은색 음성 녹음기였습니다. 지능이 5살에 머물러 있는 수키는 맛있는 레시피를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엄마가 요리 비법을 잊지 않도록 목소리를 담아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키는 반짝이는 기계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채화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벗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채화영은 수키가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키, 넌 30년 전 그때 죽었어야 했어. 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채화영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수키는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수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녹음기가 덜컥 켜지고 말았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자백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잔인한 본심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채화영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뒤 수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본능은 지능보다 강했습니다. 수키는 채화영의 그 무서운 목소리가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장미를 지켜줄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직감했습니다. 수키는 기계를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화려한 도시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장미가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생신잔치를 위해 밤새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수키는 도시락의 가장 밑바닥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배달을 위해 들어온 장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편 가게 밖으로 나갔던 채화영은 뒤늦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은 그 말들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봐 소름이 끼친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신복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의 멱살을 잡듯 몰아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가게로 돌아가서 정수키가 가진 걸 다 뺏어와. 녹음기든 뭐든 흔적도 남기지 마. 이강혁은 곧바로 반찬 가게를 이잡듯 뒤졌지만 녹음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그 사이 뒷문을 통해 도망쳐 장미를 따라 드림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호텔 로비의 커다란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수키에게 너무나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오로지 장미에게 그 기계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림호텔 대연회장에서는 마대창 회장의 성대한 생신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마 회장에게 아부 섞인 축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곳에서 드림그룹의 안주인답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으로부터 녹음기를 찾지 못했다는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수키가 나타났습니다. 수키를 발견한 채화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며 수키에게 다가갔습니다. 채화영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키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꺼지지 못해? 채화영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수키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채화영의 손을 뿌리치며 연회장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 마 회장의 생신을 축하하는 특별 영상이 상영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장미가 정성껏 차려낸 도시락들이 마 회장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키는 마 회장에게 달려가 도시락 상자 밑바닥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장미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수키는 아이 같은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채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키, 넌 30년 전 그때 죽었어야 했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채화영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채화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채화영은 다급하게 달려들어 수키의 손에서 녹음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이 미친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를 만든 거라고요. 채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수키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수키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찢자 지켜보던 장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장미는 엄마를 품에 안고 채화영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호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장미의 곁을 지키며 채화영을 막아섰습니다. 채화영은 미친 듯이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박살난 기계에서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채화영을 불렀습니다. 채 대표, 방금 그 목소리 자네 목소리 아닌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설명해보게. 채화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출연했던 드라마 대사를 연습한 것뿐이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 회장의 눈빛은 이미 깊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채화영의 추악한 뒷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아픈 머리를 감싸쥐면서도 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미야, 나 잘했지? 그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야. 수키의 순수한 눈망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장미는 엄마의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역을 시켜 수키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단호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채 대표님, 오늘 벌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백호의 냉정한 선전포고에 채화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채화영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성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술을 병째로 들이켜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수키와 장미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며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편 장미는 엄마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미는 백호에게 도움을 청해 30년 전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수키는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키는 잠꼬대처럼 빨간 팔찌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장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빨간 팔찌는 채화영이 숨기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팔찌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장미의 주변을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이제 채화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드림호텔의 주방에 정식으로 지원하여 채화영의 턱 밑까지 파고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실을 향한 장미의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서린을 불러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린 역시 장미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쟁심과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얽힌 두 자매와 그들을 둘러싼 욕망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마 회장은 남몰래 조사관을 불러 채화영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동석의 실종에 채화영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밤 장미는 반찬 가게 앞 가로등 아래에서 백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오갔지만 지금은 로맨스보다 더 급한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장미는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키는 옆에서 천진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그 노래는 사실 동석이 수키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수키의 무의식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채화영에게는 파멸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